안성맞춤인 상품이다.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없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모든 지점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DLS 상품은 이제 넣어두기만 하면 만기 6개월만 지나면 수익률 5%가 이미 걸었던 그 조건치에서 벗어난 거죠. 네. 예. 손실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3월 달은 그 마이너스 0.2고 5월 제가 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0.2고 그 밑에 5월 말은 또 마이너스 0.3 뭐 미만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매달마다 조건이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문제였고 저희는 0.25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마이너스 괜찮고 0.1이 손실될 때마다 원금이 25%씩이 손실이 나는 그런 상품이었더라고요. 잠깐만요. 와, 독일 금리가 그 계약하던 시점에서 0.25% 빠지면 네. 그때부터 원금의 25%씩을 빼요. 네. 손실이 발생해요? 네. 떨어질 때마다 원금의 25%씩이 손실 나는 거였더라고요. 와, 그럼 0.25만큼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6개월 채우면 5% 수익 나고. 네. 근데 이게 뭐 10년 동안 자기네가 돌려보니까 예. 마이너스 0.19를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0.25라는 거는 신의 고지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망하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네. 예, 근데 떨어졌죠, 독일 금리가. 네. 예. 선생님은 얼마나 손실을 보셨습니까? 저희는 0.65 되면 빵이에요. 지금 0.7일까지 떨어졌으니까 저희는 그냥 빵이에요. 2억 투자하셨는데 그러면 네, 원금이 없어요. 세상에.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6개월 동안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률이 고작 5%인데 어떻게 손실은 그렇게 크게 설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고 저희가 5월 초에 가입을 했는데 예. 3개월 정도 만에 원금이 다운 데서는 뭐 아이비뱅크 그런 은행에서는 3월부터 판매를 중단한 상품을 왜 팔았냐고 그때 자기네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 뭐 앞으로도 또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그런 똑같은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품을 다른 은행에서는 판매 중단했다고 해요? 네,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너무 위험해서 그 은행에서는 3월에 중단했고 또 다른 개 은행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현재는 유럽이 어떨지 몰라서 중단한 상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상품을 판 곳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뿐이죠? 아니 독일 국채로만 한 거는 우리은행만이에요. 독일 국채로만 한 곳은 우리은행, 유사한 상품을 판 곳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찾아갔을 때도 그만두라는. 그냥 원금 플러스 이자 드리니까 진짜 이거 통장 가져가서 집에다 딱 놓으시고 그날 오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투자를 할 때는 최종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거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죠. 판매자가 충분히 정확한 정보를 줄 것. 네. 요즘은 워낙 복잡한 금융상품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하고 판매할 의무가 판매자에게 지워져 있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충족됐느냐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원금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네. 계약서 같은 거 꼼꼼히 안 보셨어요? 계약서랑 상품 설명서를 안 줬어요. 그래서 요번에 터지고 가서 저희 계약서를 달라 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안 받았어요. 아니 사인은 하셨어요 계약서에? 요번에 당한 분들의 공통점은 은행 가서 적금을 들거나 뭐를 들 때 사모님 이거 여기다 사인하셔야하고 왜 동그라미 쳐주는 부분 여기 하라고 동그라미 쳐주죠. 거기다가 이제 저희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상품이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사인만 한 거예요. 네. 물론 그렇게 여기 사인하십시오라고 동그라미만 쳐줬어도 네. 투자자가 다 읽어봤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희는 글씨체가 다 똑같아요. 알림 받지 않겠다에 체크돼 있고 네.
또 뭐 보면은 투자 성향 이런 거 체크하는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 성향을 다 직원이 하셨어요. 공격적 성향에다가 체크. 네, 공격적 다 25111. 1이 3개면 모두 다 공격형 투자형인데 너무 웃긴 건 저는 총점이 95점 나왔는데 똑같은 그거에 표시했는데 어느 분은 100점, 어느 분은 96점, 어느 분은 93점 돼 있더라고요. 아니 아까 설명할 때 소심한 분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설명했다면서요. 네. 근데 이 투자 성향에는 공격적 성향으로 체크가 돼 있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그것도 투자자가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직원이 지금 한 걸로 의심이 되고. 아니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세상에. 피해자분들 중에 고령인 분들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네, 그 담당 PD가 한 말 중에 그 사실인 건 그거예요. 저희 지점에는 고령인, 제가 50대 후반인데 저보다 다 나이가 연세가 더 많으세요. 일각에서는 VIP 되는데 전 그 은행 VIP 아니고 이 사건 가입하면서 처음으로 VIP라는 걸 가봤어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말하는 뭐 VIP 고객 전혀 아닌 사람이 너무인데 머리 하얘갖고 이제 부들부들 떠시는데 어제 저희 만났는데 쓰러지실 것 같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알겠습니다. 예, 어려운 상황인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금감원에서는 해당 DLS 상품에 대한 합동 검사를 추진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준일의 행간 뉴스톱 김준일 대표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요즘 은행 이자 2%대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수익이 나봤자 5%인데 만 6개월 채워봤자 근데 손실은 100%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설계가 가능한가 싶어요. 그 예전에 키코 사태가 생각이 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손실이 안 나는데 소위 말해서 아까 전에 그 은행 직원들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천재지변이 이렇게 자주 오면 안 되죠. 독일이 망한 투자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오늘 좀 인터뷰 좀 다뤄봤고요.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예,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당시 24세의 고 김용준 씨 사고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예. 고 김용준 특조위는 당시 김용준 씨가 지휘사항을 다 지켰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사고의 근본 원인이 원 하청이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 때문에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가야 할 길이 아직도 상당히 먼데요. 작업 지침 다 따르고 숨진 김용준 이 뉴스에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하네요. 작업 지침 하라고 하는 건 다 따르고도 숨진 김용균 씨. 첫 번째 행간은 뭡니까? 외주화의 명분이 비용절감이고요. 정부가 2001년에 비용절감의 명분으로 5개 발전 공기업에 경쟁체제 도입하고 다양한 업무, 안전 업무나 뭐 연료 환경, 설비, 운전 업무를 민영화했는데요. 예. 공개 입찰을 하니까 합청업체들이 들어왔는데 수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단가로 들어와야 되니까 여력이 없는 거죠. 뭔가를 개선할 여력이. 그래서 근데 오히려 5개 발전사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도급 비용은 또 매년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비용 절감으로 경쟁을 시켰는데 어떻게 비용은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또 미스테리한 거죠. 그래서 실제 발전사가 합청업체한테 그 노동자의 그 임금을 줬는데 이거를 중간에서 한 최대 53%까지 합청업체가 착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용준 씨가 예. 그래서 사망자 21명은 모두 하청 소속이고요. 다친 사람, 죽은 사람 원청이 26명, 하청이 345명이에요. 거의 하청 노동자만 죽거나 다친다는 얘기죠. 제일 위험한 걸 맡으니까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불법 도급이라고 하기 때문에 원청은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 개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특조위가 권고를 했는데 이거는 국회와 정부에 몫이 된 거죠. 국회와 정부가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써보면 알게 되는 포인트의 기술, 포인트 임플란트가 좋습니다.
특허받은 포인트 임플란트의 우수한 기술로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 임플란트. 골질이 좋지 않은 노인 여성분에게 좋습니다. 본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골프 부킹 필요할 땐 골팡, 골프 조인 필요할 땐 골팡, 골프 패키지도 해외 골프도 골팡에 가놓으면 골팡 할인 팡팡. 골프 부킹 조인 투어 골팡에 하나면 돼 골팡. 무기 45도 이상, 혹한에서 오랜 기간을 자라야 시베리안 차가버섯이 됩니다.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제대로 살린 귀한 제품에만 비타민 하우스의 마크를 부여합니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 하우스. 차가. 나는 오늘도 누구보다 먼저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중요한 스케줄, 작은 고민까지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모든 생각. 콤마 다이어리가 듣겠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다. 콤마 다이어리. 작가 김진민입니다. 지난 천년 최고의 발명으로 꼽힌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이것이 고려 직지에서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와 중세를 넘나들며 인류 천년의 미스터리를 추적한 대작 김진명 장편소설 직지 세븐 파커스. 엘린팡님 대구 이월드 사고도 생각이 난다고 하셨는데요. 롤러코스터에서 알바생 다리가 절단이 된 사건이 또 있었죠. 자, 안타깝습니다. 1부 정리하고요.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CBS 너무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거래가. 마침내 미래 센테오 온라인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그냥 무료. 평생 무료. 8월 30일까지 일생일 때 무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센테오. 미래만 최초 신규 고객 대상. 평생 무료는 유효기간 세비용 제외. 원금 손실 유의.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 그런데 말입니다.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처음부터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속이지 않는 마음 아닐까요? 주변에 알려야죠. 절대로 속이지 말라고.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진 신고하면 배액징수 면제. 제보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저축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디딤시아 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 지자체에서도 같은 금액을 적립해줘 대학 학자금, 창업지원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디딤시아 통장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오늘 밤 걷자. 낮보다 아름다운 우리의 밤. 해질녘부터 동틀들까지 사람 생명사랑 밤길 걷기. 나의 도전이 나의 걸음이 희망이 되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걸음 사람 생명사랑 밤길 걷기.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걸어요. 8월 31일 토요일 여의도 한강공원 계절광장에서 사람 생명사랑 밤길 걷기를 검색하세요. 이 캠페인은 전국 9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한국생명의 전화,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지금 도쿄올림픽 앞두고 일본의 방사능 위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주민들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취재하고 오신 분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탈핵 법률가 모임이죠.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가 지금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분은 그 전에부터 꾸준히 이 후쿠시마 상황에 주시를 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생생한 증언까지 듣고 꼭 뉴스쇼에서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십니다. 듣고 판단을 좀 해보시죠. 라디오 재판정에서는요, 배달 음식점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서울의 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점장이 이 논란의 장본인입니다. 이 점장이 배달을 갔다가 만난 그 여성 손님들에 대한 속마음, 어떤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SNS에 올려서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처벌이 될 것인가? 어떤 법률가는 된다고 하고 어떤 법률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역시 듣고 판단해 보시고요. 화제 인터뷰에서는 지난 일요일에 막을 내린 광주 세계 마스터즈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 70년대 수영 간판 선수예요. 여러분 최연숙 선수 혹시 기억하세요? 그 당시 어마어마한 기록을 많이 세웠던 선수인데 중간에 뇌출혈을 앓고 수영을 그만뒀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수영에 도전한 그 감동 스토리 직접 확인하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거친 물살에 휩쓸리고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 조용히 차오르는 열정적 기다림 낚시 열정을 깨워라 Throw your insight zanka 작가 조정래 130여 권의 취재 노트 원고지 3,600매에 선으로 힘있게 써내려간 외면해선 안 될 우리들의 이야기 조정래 장편소설 천년의 질문 지금 당신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도서출판 해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오늘 일본 도쿄로 갑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단장 회의라는 것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거기 가서 그 경기 개최 지역의 방사능 안전 문제, 또 선수촌의 식자재 공급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있다. 이거 점검해달라. 공식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후쿠시마의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설마 일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뭐 괜히 이분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탈핵 법률가 모임이에요.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이 주제를 여러 번 다뤘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아리송한 게 그 오염토들이 정말 후쿠시마 곳곳에 그렇게 쌓여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뭐 특정 지역에 있는 걸 그 장면만 보여주니까 이 과장이 된 건지 어때요?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그 검은 비닐 그게 한 개가 거의 1톤 정도의 무게로 알고 있고요. 한 개? 봉지 한 개가요? 네, 그래서 톤백이라고 하는데 그 봉지가 한 13만 7천 개 정도 곳곳에 쌓여 있고 무게로 그래서 1,650만 제곱미터 정도, 세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피로. 예. 굉장히 여러 곳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구글 어스로 이제 후쿠시마 지역을 다 봤는데 여전히 아주 많은 곳에 쌓여 있습니다. 보기 흉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흔하게 도처에 있다는 네, 얘기네요. 일부분만 가서 취재해와서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어떤 보도 장면을 보면 그 봉지가 훼손이 돼서 오염토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최근에 후쿠시마 주민 만났을 때 그 부분도 물어봤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실은 그 비닐 봉지에 쌓아놓은 것 자체도 문제거든요. 비닐은 아무런 차폐 기능이 없고 주로 세슘이 문제인데 세슘은 감마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납으로 차폐를 해야 겨우 막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투라는 거는 그냥 모아준다는 의미밖에 없는데 그 봉투가 찢어지기도 하고 지하수가 스며드는 그 터져가지고 또 잡초가 자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후쿠시마 주민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벼농사 짓는 것도 봤거든요. 네, 벼농사를 짓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염토를 마당에 쌓아두거나 아니면 집을 지을 때 아예 그 집의 마당 밑에 묻고 8월 18일 날 만났습니다. 8월 18일이면은 일요일입니다. 그제 만나셨네요. 네, 그제. 사실은 그 PD님한테 며칠 전에 방송 출연 제안을 받았는데 후쿠시마 주민이 오셨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기자가 된 심정으로 취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이 놀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직접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생각보다 심각해서 놀랬고 이분들은 그 피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던 후쿠시마 시, 후쿠시마 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60배에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난 명령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도 당시에 피폭 증상들이 나타나서 무서워서 딸을 데리고 피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에서부터 반경 20km 지점까지만 대피령이 내려졌었거든요. 네, 20km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그렇죠. 해야 되고 20에서 30까지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자주 피난 아니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으로 피난을 하고 나중에 20km 지점에 사셨는데도 피난을 가신 이유가 있답니까? 네, 왜냐하면 날마다 설사를 했고 그리고 발표를 그 당시 후쿠시마 현이 그 방사선 설량을 발표를 했는데 설량이 너무 높은 데다가 특히 몸에서 매일 설사를 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피폭 증상이라는 걸 알고 너무 놀라서 피난 명령이 안 내려졌지만 피난을 했다고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후쿠시마 시에서 당시에 피난 명령은 없었지만 피난을 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까 이게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당시 피폭 증상으로 보이는 설사를 줄줄줄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교토에 이분은 교토에 오사카를 거쳐서 교토로 가신 분인데 예. 교토는 제가 알기로 후쿠시마에서 약 800km 정도 떨어진 먼 곳인데요. 예. 그곳에도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자주적으로 자기 자발적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 서로 모여서 또는 이빨이 흔들거리거나 빠졌다. 예. 그래서 너무 놀랐고 특히 제가 좀 무서웠던 거는 아이들이 코피를 대량으로 흘려서 어떤 아이는 응급차에 실려갈 정도로 코피를 많이 흘렸다고 원래 안 합니다. 그러던 아이가.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거는 히로시마 원폭 당시에도 피폭 증상이 그렇게 설사와 출혈, 그 멍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전형적인 그 피폭의 증상이라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2011년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8년 지났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심각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다시 되새겼는데 네. 8년 지났으니까 괜찮다. 들어가서 살만하다 해서 일본 정부에는 들어가 살라고 한 거죠. 대피령 내렸던 그곳까지도 들어가 살라고. 벼농사 지어도 된다고. 거기 물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기한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을 끊는 방식으로 20km 이내 지역에도 기한을 강제하고 있는데 귀환. 예, 실제로는 방사능이라는 거는 세슘은 예를 들어서 반감기가 30년이면 300년 혹시 좀 과장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과학적으로 봐도 과장이 아니군요. 과장이 아니고 일본 정부가 지금 수치를 내면서 강이라든지 이런 데도 제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사람 사는 근처만 제염을 그것도 한 5cm, 제염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기술적인 게 아니라 흙을 걷어내는 5cm 정도 그걸 모아놓은 거이거든요. 그 검은 비닐에 이 흙이. 그 수치를 아래 납갈고 높은 곳에서 쟀는데도 상당히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납은 아니고 철판이라고 들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 측정소가 아닌 곳에서 쟀을 때도 그렇게 높다는 거고 측정소에서는 또 정부로서는 좋은 수치가 나와야 되니까 낮은 수치 기준치를 뭐 만족한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근데 것 그 기준치 같습니다. 자체도 엄청나게 높다면서요. 네, 그 후쿠시마 현은 20ml 시버트라고 해서 일반적인 우리나라든지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